밥 한 숟가락이 목에 걸리는 이유가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아무도 오늘 내 하루를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데는 반평생이 걸렸습니다.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젓가락을 들었는데 방 안이 너무 조용하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리는 순간 국은 천천히 식어가고 밥은 반 공기쯤 남아있는데 문득 오늘 하루 동안 단 한 사람에게도 내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 한가운데를 짓누릅니다. 그 무게는 배고픔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허기이며 사람은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는 단순히 위장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내가 이 세상에서 버려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한 끼마다 확인하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 길어진다는 것은 식탁 앞에 앉은 사람이 하나뿐이라는 단순한 물리적 사실을 넘어서 예전에는 밥을 먹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곁에서 들리던 누군가의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반찬이 짜다 싱겁다 하며 오가던 별것 아닌 대화,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실은 하루를 사람답게 붙들어 주던 그 모든 소리와 말과 온기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부터 밥상 앞에서 말이 사라지고 텔레비전을 틀어놓아도 하면 속사람의 목소리는 들리되 그것이 나에게 건네는 말이 아님을 알기에 오히려 더 허전해지고 휴대전화를 들었다 놓았다 반복해도 막상 전화를 걸 사람이 마땅치 않을 때 그때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작아집니다. 밥을 먹는 내 모습이 초라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묻지 않는 하루가 내 존재 자체를 가볍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살아보니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사람이 물리적으로 없어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직 여기 있다고 말할 곳이 없을 때, 내 존재를 확인해줄 누군가의 시선이나 물음이 사라졌을 때, 외로움은 더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한마디로 많은 것을 덮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챙기고, 일하고, 집안일하고,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돌아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밥도 서서 먹고, 남은 반찬으로 대충 때우고, 식은 국을 다시 데우지도 못한 채 넘긴 날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혼자 먹는 밥이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빠르게 한 끼를 해치울 수 있으니 그것이 자유라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시간이 길어지고 챙겨야 할 사람이 하나둘 줄어들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일이 드물어지면 같은 혼자 밥이라도 그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 혼자 밥은 잠시 쉬어가는 틈이었지만 지금의 혼자 밥은 끝이 보이지 않는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모임에서 누군가가 아무렇지 않게 묻습니다. 요즘은 식사 누구랑 하세요? 별것 아닌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마음이 잠깐 멈춥니다. 그냥 혼자 먹지요. 하고 웃으며 넘기지만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그 짧은 질문이 천장 위에서 다시 내려와 가슴을 누릅니다. 가까운 자식과 통화하다가도 엄마 밥 잘 챙겨 드세요라는 말은 듣지만 막상 같이 밥 먹자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자기 삶이 있고 자기 짐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은 이치를 안다고 해서 곧바로 덜 아파지는 법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가슴은 서늘해지는 순간 그 간극에서 사람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사람 관계의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큰 배신보다 수없이 반복되는 작은 무심함에 더 오래 다칩니다. 한 번의 모진 말보다 여러 번의 관심 없음이 마음속 존중감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깎아냅니다. 혼자 먹는 밥상 앞에서 사람은 과거의 대우와 현재의 거리를 동시에 떠올립니다. 내가 평생에 걸쳐 차려준 밥상, 내가 챙긴 생일, 내가 먼저 건넨 안부,
내가 참고 넘긴 서운함들이 조용히 줄을 서서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밥 한 술이 목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참고 살았다는 자각이 목을 막습니다. 이것이 혼자 밥 먹는 시간이 길어질 때 찾아오는 진짜 후유증입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덜 소중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혼자 밥 먹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내 인생의 존중까지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불러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밥상 앞에서 내 마음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로운 시간을 오직 남의 무심함 탓으로만 돌리면 우리는 점점 더 서운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나를 향한 냉대처럼 느껴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결국 스스로를 불쌍한 사람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반대로 그 시간을 내가 나를 다시 대하는 자리로 바꾸면 혼자라는 현실 속에서도 이상하게 등이 조금 펴집니다. 마음의 무게중심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옮겨오면서 남의 연락 하나에 하루 전체가 흔들리던 불안정함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혼자 먹는 밥상을 부끄러운 장면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작은 반찬 두어 가지라도 나를 위해 차리겠다는 태도입니다. 누군가가 봐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일, 이것이 노후의 첫 번째 품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젊어서는 남을 먹이는 일만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족의 밥상을 정성껏 차리고 아이들이 잘 먹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고 누군가를 배불리 먹인 뒤에야 비로소 내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 나를 먹이는 일도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허락하는 일, 내가 나를 위해 국을 끓이고 그릇에 정갈하게 담는 일, 그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래 미뤄왔던 자기 자신과의 화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뒤늦게라도 배우는 사람은 외로움 앞에서도 조금씩 무너지지 않는 법을 알게 됩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고 어느 지점에서 자신을 붙잡을 수 있는 힘, 그것은 남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래 살수록 한 가지를 더 알게 됩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너무 많이 맡길 때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을 때는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고, 가족은 가까울수록 든든하고, 친구는 자주 만날수록 마음이 노딘다고 굳게 믿습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노후에 접어들면 관계의 모양이 조금씩 변합니다. 예전처럼 매일 얼굴을 보던 사람도 각자의 생활 속으로 흩어지고 자식도 자기 가정과 자기 걱정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가 오래도록 믿어왔던 한 가지 생각이 도리어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합니다. 누군가는 내 곁에 있어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기대는 처음에는 따뜻한 소망처럼 보입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 나이 들면 가족이 나를 조금은 더 살펴주겠지. 내가 친구들에게 마음을 다했으니 내가 외로울 때 그들도 나를 기억해주겠지. 밥 한 끼 혼자 먹기 싫을 때 전화 한 통쯤은 먼저 올 수 있겠지. 하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현실은 늘 기대만큼 고르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자식이 바빠서 전화를 짧게 끊고, 어떤 날은 친구가 약속을 미루고, 어떤 날은 이웃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다가도 자기 볼 일이 끝나면 금방 돌아섭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무게를 먼저 들고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그래도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는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기대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밥을 차리며 괜히 휴대전화를 한번 확인합니다. 혹시 부재중 전화가 있었나? 혹시 메시지가 와 있나 들여다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별일 아닌데도 마음이 툭 하고 내려앉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다가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불쑥 올라오고, 반찬통을 꺼내다가 이걸 누구 하나 나눠 먹을 사람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그러다 텔레비전 속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 먹는 장면이 나오면 괜히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하나둘 쌓이면 사람은 겉으로는 점점 더 조용해지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시끄러워집니다. 아무도 나를 버린 것은 아닌데 버려진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관계의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를 오래 맡길수록 그 사람이 실제로 나를 사랑하는 정도보다 내가 기대한 만큼 해주었는지 여부가 훨씬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마운 일은 작아지고 서운한 일만 커집니다. 자식이 바쁜 중에도 전화를 했는데 왜 목소리에 힘이 없었는지만 기억에 남습니다. 친구가 한 달 만에 만나자고 연락했는데 왜 지난주에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는지만 마음에 걸립니다. 누군가 반찬을 가져다 주었는데 왜 같이 앉아서 먹어주지는 않았는지가 서운합니다. 기대가 지나치게 커지면 관계는 따뜻한 자리가 아니라 은밀한 계산이 오가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이것밖에 하지 않는가 하는 장부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넘겨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먼저 지칩니다. 상대도 알 수 없는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멀어집니다. 오래 붙잡은 기대는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자꾸 먼저 전화하고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알아주기를 바라고 작은 무심함 하나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말투도 달라집니다. 너희는 바쁘지. 나는 뭐 괜찮다는 말 속에 원망이 섞이고 혼자 먹는 게 익숙해졌다는 말 속에 서운함이 배어 나옵니다. 듣는 사람은 그 마음의 깊이를 전부 알아주지 못하고 말한 사람은 더 외로워집니다. 가장 아픈 것은 바로 그 지점부터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받으려는 마음이 내 품위를 조금씩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존중을 잃는 일은 큰 소리로 싸울 때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서운해하며 기다리는 눈빛 속에서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조금씩 잃어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배워야 할 진정한 성숙은 기대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차가운 가르침도 아닙니다. 다만 내 하루의 중심을 남의 연락과 방문에만 묶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오지 않으면 내 밥상을 조용히 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전화가 오면 고맙게 받고 오지 않으면 내가 먼저 내 하루를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이 사랑의 한 형태가 될 때도 있지만 지나친 기다림은 자신을 점점 작게 만드는 위험한 습관이 됩니다. 이제는 기대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서로 숨 쉴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혼자 밥 먹는 시간이 길어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먹어야만 따뜻한 밥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나를 버리지 않고 있을 때 혼자 차린 밥상도 사람을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서운함은 늘 큰 사건의 형태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 속에 조용히 숨어 있다가 혼자 밥상 앞에 앉은 순간 뒤늦게 마음을 찌릅니다. 자식이 통화 끝에 엄마 밥은 먹었지? 하고 묻습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 빨리, 너무 가볍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응, 먹었어 하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아직 밥도 차리지 못한 저녁이었을 수 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에도 부엌에는 불이 꺼져 있고 식탁 위에는 아침에 마시다만 물컵만 놓여 있었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요즘 혼자라 편하겠네 하고 웃으며 말합니다. 악에 없는 농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집에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 때 불현듯 다시 떠오릅니다. 편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폐가 되지 않으려고 편한 척을 하고 있었던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무심함을 가장 오래 기억합니다. 남이 나를 몰라주는 것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평생 마음을 쏟은 사람, 내가 아프면 먼저 떠올렸던 사람, 밥상에서 좋은 반찬을 항상 먼저 덜어주던 사람이 내 허전함을 가볍게 스쳐 지나갈 때 마음은 말없이 식어버립니다. 밥이 식는 속도보다 마음이 식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말하면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 될 것 같고 말하지 않으면 내 속만 골마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괜찮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게 됩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고, 기다렸는데 기다리지 않았다고 하고, 서운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합니다. 그 거짓된 괜찮음이 겹겹이 쌓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조차 내가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노후에 혼자 먹는 밥상이 길어질 때 가장 많이 올라오는 감정은 단순한 외로움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 밑바닥에는 서운함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자괴감입니다. 내가 그 많은 세월을 바쳐왔는데 이제 내 하루는 이렇게 쉽게 지나가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허탈함입니다. 한때는 집안의 모든 밥 시간이 내 손끝에서 움직였습니다. 누가 늦게 들어오면 국을 다시 데우고, 누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으면 조금 더 남겨두고, 누가 입맛이 없다고 하면 죽이라도 끓여서 머리맡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집안의 식탁은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 입맛을 물어보는 사람은 드물어지고, 내가 뭘 먹었는지는 짧은 안부 문자 한 줄 속에서만 겨우 언급됩니다. 그 차이를 정면으로 마주할 때 사람은 늙었다는 사실보다 잊혀진 것 같은 느낌에 더 깊이 다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음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서운함은 관계를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서운함이 켜켜이 쌓이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짧아지지만 마음속에서 도는 말은 끝없이 길어집니다. 바쁘면 됐다는 한마디 속에 너는 결국 나를 찾지 않는구나가 촘촘히 들어가 있고, 나 혼자 잘 먹는다는 말 속에 그래도 한 번쯤은 같이 먹자고 말해주면 좋겠다가 숨어 있습니다. 상대는 그 속뜻을 전부 읽어내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둔합니다. 내가 아픈 만큼 상대가 알아차려 줄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눈앞에 놓인 일에 밀려 타인의 쓸쓸함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한 서운함은 사랑을 확인하는 통로가 아니라 사랑을 더 어렵게 만드는 벽이 됩니다.
오래 살면서 배운 가장 날카로운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다기보다 말하지 않은 마음까지 알아주길 바랐던 나의 기대가 나를 더 아프게 만든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운함을 무조건 참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서운함이 원망으로 부풀어 오르기 전에 내 마음의 실체를 내가 먼저 정확히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밥이 먹기 싫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물어봐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나는 자식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내 노년이 그들의 바쁜 일정 속에서 너무 작은 자리로 밀려난 것 같아 슬픈 것입니다. 나는 친구가 미운 것이 아니라 나의 외로움을 농담처럼 가볍게 넘긴 한마디가 가슴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정체를 정확히 알게 되면 반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래 원망하는 대신 다음번에는 조용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오늘은 혼자 밥 먹는 게 좀 쓸쓸하더라. 이 한마디는 상대를 몰아붙이는 공격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품위 있게 꺼내 보이는 용기입니다. 친구가 혼자라 편하겠다고 말할 때도 웃으며 넘기기 전에 편할 때도 있는데 가끔은 밥상이 너무 조용해라고 한마디 덧붙일 수 있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결입니다. 원망의 결로 말하면 관계가 움츠러들고 담담한 결로 말하면 상대가 비로소 내 마음의 문 앞까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따뜻하게 받아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색해서 화제를 돌릴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을 말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상대를 반드시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밥 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남에게 품는 서운함보다 내 마음을 내가 함부로 묻어버리는 습관입니다. 묻어둔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유령처럼 다시 올라오고 다음날 밥상 앞에서 또다시 목을 막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서운함을 부끄러워하지 말되 서운함에게 내 말투와 품위를 통째로 맡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노후의 관계는 젊을 때처럼 많이 붙잡는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덜 기대하고 조금 더 정확히 말하고 상대가 줄 수 있는 만큼만 받고 내가 지켜야 할 마음은 내가 스스로 지키는 방향으로 삶의 축을 옮겨야 합니다. 혼자 밥상 앞에서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다면 그 얼굴들을 원망으로만 채우지 마십시오. 그들도 각자의 삶에서 서 있고 나도 내 삶에서 서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내 외로움을 누군가의 죄로만 만들지 않고 내 마음을 돌보아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때 밥상 위의 정막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뀝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더 다정해져야 한다는 조용한 알림이 됩니다. 혼자라는 단어는 이상하게도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식당에 혼자 들어가 자리에 앉으면 괜히 물컵을 만지작거리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는 척합니다. 마치 혼자가 아닌 것처럼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 요즘 누구랑 지내세요? 하는 말을 들으면 그냥 웃으며 오모 그냥 지내지요 하고 넘겨버립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차리면서도 누가 볼 것도 아닌데 괜히 초라한 밥상처럼 느껴져 마음이 풀이 죽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니 이것 하나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혼자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혼자인 나를 내가 부끄럽게 대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진짜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로움을 감추면 강해 보인다고 믿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괜찮다. 누구 없어도 잘 산다. 이 나이에 무슨 외로움이냐 하고 단호하게 말하면 마음도 그만큼 단단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하는 말과 가슴으로 느끼는 마음이 너무 다르면 그 간격 사이에서 사람은 천천히 지쳐갑니다. 괜찮다고 말해놓고 밤이 되면 전혀 괜찮지 않고 아무렇지 않다고 웃었는데 밥상 앞에 앉으면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외로움 그 자체보다 외롭다는 사실을 숨기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남들에게 약해 보이지 않으려다 정작 내 마음 앞에서는 가장 약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오래 살아온 사람이라면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빈자리입니다. 함께 살던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자식은 각자의 둥지로 돌아가고, 친구는 건강이 나빠져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 못하고, 이웃은 이사를 갑니다. 예전에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채워지던 자리가 어느 날부터 하나씩 비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마음이 서늘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부끄럽다고 여기면 우리는 당연한 감정까지 죄처럼 짊어지고 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무엇보다 먼저 내 감정을 죄인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임에서 누군가가 혼자 밥 먹으면 심심하지 않아요? 하고 가볍게 물었을 때 그 질문에 별 악의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순간 어떤 대답을 골라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너무 외롭다고 말하면 불쌍하게 볼까봐 꺼려지고 너무 괜찮다고 말하면 내 마음을 내가 속이는 것 같아 입안이 씁쓸해집니다. 그럴 때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은 조용하고 가끔은 쓸쓸하지요. 그래도 천천히 익숙해지고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 외로움을 인정하되 내 품위까지 내어주지 않는 말입니다. 사람은 속마음을 전부 쏟아내야만 솔직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말하면서도 마음을 숨기지 않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나이가 가르쳐주는 말의 기술입니다. 감정을 부정할수록 감정은 더 큰 소리로 되돌아옵니다. 낮 동안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유지해도 밤에 불을 끄면 그 모든 마음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밥 먹는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일,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에 살짝 베인 것처럼 아팠던 일, 하루 종일 내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 속에서 하나씩 떠오릅니다. 외로움을 밀어내기만 하면 마음의 공간은 오히려 더 좁아집니다. 반대로 오늘은 좀 외로웠구나 하고 스스로 인정하면 이상하게 마음에 작은 여백이 생깁니다. 인정은 포기가 아닙니다. 인정은 내가 나를 더 이상 혼내지 않겠다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외로움을 부끄러워하면 관계에서도 손해를 봅니다. 누가 다가와도 진심으로 반갑다고 말하지 못하고 누가 걱정해줘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묻지 않게 됩니다. 그때 마음은 한층 더 아픕니다. 내가 스스로 문을 닫아건 것인데 세상이 나를 외면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존중을 지키려면 무조건 강한 척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단정하고 담담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약한 소리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말하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혼자 밥 먹는 시간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은 내가 버려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더 세심하게 다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밥을 차릴 때 또 혼자네 하고 한숨 쉬기보다 오늘도 나를 먹여야지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그 말의 온도를 정확히 알아듣습니다. 반찬이 많지 않더라도 접시에 정갈하게 덜어놓고 국이 없는 날에는 따뜻한 물이라도 곁에 두고 텔레비전 소리를 살짝 줄인 뒤 한 숟가락을 천천히 입에 넣어 보십시오. 아무도 지켜보지 않아도 내가 나를 함부로 방치하지 않는 그 장면은 늙어갈수록 삶을 버티게 하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사람을 덜 원망하고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외롭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식의 바쁨도 조금은 덜 원망스럽고 친구의 무심함도 전부 나를 향한 냉정함으로만 해석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서운한 일은 여전히 생깁니다. 그러나 그 서운함이 내 하루 전체를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게 됩니다.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외로움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것을 조용히 옆자리에 앉혀두고도 밥을 먹고 하루를 보내고 다시 사람을 향해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 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남이 차려준 밥상에서 감사를 배우고 혼자 차린 밥상에서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배웁니다. 젊을 때는 이 말의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내 식사는 항상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가족이 먹고 남긴 반찬을 급하게 모아 먹고 설거지가 귀찮아서 싱크대 앞에 선 채로 몇 숟가락 뜨고 누가 부르면 밥을 먹다 말고 벌떡 일어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헌신이고 사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일상이 되면 그 오래된 습관이 그대로 남아서 이번에는 나를 향해 작동합니다. 남을 위해서는 정성을 다해 차리던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는 너무도 쉽게 대충 넘기는 것입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초라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반찬의 가짓수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밥상은 즉시 쓸쓸해집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운 밥을 용기째 놓고 먹고 김치통을 그대로 식탁에 올려놓고 국이 식어도 다시 데우지 않습니다. 나 혼자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나 하는 말이 입에 붙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편애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 일주일, 한 달, 석 달 반복되면 이상하게 마음도 함께 대충 다뤄지기 시작합니다. 한 끼를 아무렇게나 넘기는 일이 하루를 아무렇게나 넘기는 일로 번지고 하루가 그렇게 흘러가면 내 존재 자체가 점점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살아보니 사람은 누군가에게 큰 대접을 받아야만 존중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나를 대하는 작은 방식들이 축적되어 결국 내 마음의 자세를 만들어냅니다. 누가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단정하면 마음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에게는 예의를 차리면서 유독 나 자신에게만 함부로 대하면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먼저 나를 낮은 곳에 놓아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혼자 밥 먹는 시간 속에 숨어있는 심리의 핵심적인 진실입니다. 밥상은 단순한 식사의 장소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느 자리에 앉히고 있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니 노후에 혼자 밥 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밥상을 의식적으로 조금은 의도를 가지고 차려야 합니다.
거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비싼 그릇을 매번 꺼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밥은 밥그릇에 제대로 담고 반찬은 먹을 만큼만 작은 접시에 덜고 물 한 컵이라도 곁에 가지런히 놓는 것입니다. 국이 있으면 한 번 더 불을 켜서 데우고 과일이 있으면 작은 접시에 두세 조각만 깎아 두어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생활의 표시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야말로 나이 들어 가장 정직한 품위가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혼자 먹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고 설거지만 늘어나는 것 같고 마음이 특히 허전한 날에는 그 작은 수고조차 귀찮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행동을 따라 조금씩 방향을 바꿉니다. 몸을 일으켜 밥을 그릇에 담고 식탁을 한번 닦고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 한 끼를 먹으면 마음도 아주 미세하게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소리 없이 몸속으로 스며듭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품격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 자신에게 보이는 품격입니다. 남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의입니다. 반대로 혼자라는 이유로 나를 계속 방치하면 감정의 후유증은 예상보다 깊고 넓습니다. 끼니가 흐트러지면 수면이 흐트러지고 수면이 흐트러지면 마음의 리듬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과도하게 상처를 받고 누군가의 가벼운 무심함을 거대한 배신처럼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불쌍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존중은 바깥 세상에서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너무 오래 방치할 때 가장 안쪽에서부터 잃어갑니다. 밥상을 함부로 대하는 습관은 결국 하루를 함부로 대하는 습관으로, 하루를 함부로 대하는 습관은 내 삶 전체를 함부로 대하는 습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것은 노후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혼자 밥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도 좋습니다. 나는 지금 혼자 남겨진 사람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사람이다. 이 말이 쓸쓸함을 단번에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쓸쓸함 한가운데서도 나를 함부로 내팽개치지 않도록 잡아주는 다이 됩니다. 밥상 앞에 앉아 천천히 한 숟가락을 뜨는 일, 식은 국을 다시 불에 올리는 일, 남은 반찬이라도 접시에 정갈하게 옮겨 담는 일, 이 모든 것은 나를 다시 내 편으로 불러오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자기 편이 된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덜 흔들립니다. 누가 와주면 진심으로 고맙고 오지 않는 날에도 나는 나를 돌볼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자라납니다. 그 마음이 뿌리를 내릴 때 혼자 먹는 밥상은 더 이상 초라한 자리가 아니라 조용히 나를 살리는 자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무너지는 것은 언제나 큰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생활의 리듬이 하나씩 어긋날 때 사람의 마음은 소리 없이 가라앉습니다. 아침을 늦게 먹고 점심을 건너뛰고 저녁은 입맛이 없다는 핑계로 대충 넘깁니다. 전화할 사람도 마땅치 않고 나갈 약속도 없으니 시계가 왜 있는지 모를 만큼 시간이 늘어지고 흐릿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밥 먹는 시간만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시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생각이 길어지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예전의 서운함, 지나간 후회, 누군가의 무심했던 말, 내가 마땅히 받아야 했는데 받지 못한 대우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마음의 한가운데로 밀려 들어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을 붙들어 주는 것은 거창한 목표보다 매일 되풀이되는 작은 반복입니다.
젊을 때는 큰 계획이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집을 마련해야 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고, 일을 해내야 하고, 누군가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 의무들이 하루를 빈틈없이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노후에는 그런 큰 의무가 하나둘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홀가분합니다. 그러나 그 홀가분함 속에 아무런 리듬도 질서도 없으면 마음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방향을 잃습니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도 오늘과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자리 잡으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삶에 대한 힘을 놓기 시작합니다. 혼자 밥 먹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하루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 줄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하루를 나 스스로 세워야 할 때가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방 안이 조용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인기척이나 바깥에서 들려오는 분주한 소리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일어나도 그만 조금 더 누워 있어도 그만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지만 딱히 먹고 싶은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친 사람이 요즘 통 안 보이시네요 하고 말해야 비로소 내가 며칠째 밖에 제대로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런 장면 하나하나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마음에는 깊은 자국을 남깁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신을 불러주지 않을 때 스스로를 부르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조용한 하루는 평안이 아니라 방치가 됩니다. 빈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마음은 저절로 과거를 끌어오고 불안을 키우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거대한 사건처럼 해석합니다. 자식이 전화를 하루 늦게 한 것이 나를 잊어버린 증거처럼 느껴지고 친구의 짧은 답장이 관계가 이미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내 하루의 리듬이 무너져서 마음이 약해진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타인의 무심함으로만 해석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 때문에 아플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일상이 너무 비어 있으면 남의 작은 무심함마저 몇 배나 크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노후의 평안은 관계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생활의 리듬으로도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혼자 밥 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루 안에 작은 기둥들을 하나씩 세워야 합니다. 아침에는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문을 여는 일, 점심에는 되도록 같은 시간에 밥을 먹는 일, 오후에는 집 앞이라도 천천히 걷는 일, 저녁에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더라도 내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하는 일, 이것들은 특별한 성공을 향한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닥까지 꺼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손잡이들입니다. 밥 먹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정한 시간에 식탁 앞에 앉는 것, 이것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내 삶이 아직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물론 마음이 특히 무거운 날에는 이런 작은 일조차 해낼 기력이 없습니다. 밥을 차리는 것도 버겁고 산책을 나가는 것도 귀찮고 누군가에게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망설여집니다. 그럴 때는 많은 것을 억지로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숟가락 하나를 씻어놓고 식탁 위에 쌓인 물건 하나를 치우고 현관문 앞까지만 나가서 바깥 공기를 한 모금 마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큰 결심으로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미미한 행동 하나가 무너진 마음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속삭여 줄 때가 있습니다. 나를 다시 세운 것은 거창한 위로의 말보다 매일 되풀이한 작은 질서였습니다. 전화 한 통도 하루의 리듬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상대의 반응을 시험하려는 전화가 아니라 관계를 가볍고 자연스럽게 이어두는 전화이면 좋겠습니다. 밥 먹었니?
하고 확인하듯 묻는 대신 오늘 날씨가 좋더라 하고 가벼운 말을 건네도 됩니다. 왜 연락이 없었니? 하고 시작하기보다 목소리 한번 듣고 싶었다 하고 말하면 같은 그리움이라도 전혀 다른 온도로 전달됩니다. 짧은 통화 하나가 마음을 덜 외롭게 해줄 수 있지만 그 통화 하나에 내 하루 전체의 가치를 걸지는 말아야 합니다. 산책길에 만난 이웃에게 가벼운 인사를 건네고 단골 가게에서 짧게 안부를 나누고 집에 돌아와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는 일도 나를 세상과 이어주는 소중한 끈입니다. 관계는 반드시 깊고 오래된 사람에게서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짧고 가벼운 인사 한마디도 마음을 미세하게 살려냅니다. 이렇게 하루를 다시 세우기 시작하면 혼자 밥 먹는 시간의 질감도 달라집니다. 밥상 앞에 정막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한 자리, 내가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이 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고, 낮에 조금 걸었고, 저녁에 밥을 따뜻하게 데워 먹었고, 밤에는 내 마음을 조용히 다독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하루가 나에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직 여기 살아있고, 나는 아직 나를 돌보고 있다고. 이 느낌이 몸 안에 자리 잡으면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더라도 더 이상 나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지는 못합니다. 조용한 하루는 빈 하루가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다시 세운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가 하나씩 쌓일 때 노후의 삶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밝아지고 혼자라는 말도 예전만큼 차갑게 울리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킨다는 것은 외롭지 않은 척하며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필요 없다는 단단한 가면으로 마음을 걸어 잠그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 안에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외로움 때문에 나를 함부로 버려두지 않는 일에 가깝습니다. 혼자 밥 먹는 시간이 길어질 때 사람은 두 갈래 길 앞에 섭니다. 하나는 서운함에 오래 머무르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쓸쓸함을 인정하되 그 쓸쓸함 때문에 내 삶의 태도까지 무너뜨리지는 않겠다고 조용히 다짐하는 길입니다. 오래 살아보니 노후의 평화는 언제나 두 번째 길 위에서 조금씩 싹을 틔웠습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밥상이 조용할 것입니다. 젓가락 소리 하나가 유난히 크게 울리고 국그릇 위로 김이 피어오르는 동안 문득 먼저 떠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수화기를 내려놓는 저녁도 있을 것이고 친구에게서 온 짧은 답장 하나에 괜히 마음이 싸늘해지는 밤도 있을 것입니다. 삶이란 나이가 든다고 갑자기 초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도 여전히 서운하고 그립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누군가가 먼저 나를 알아봐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품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도 그 마음에게 하루 전체를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사람 마음의 진실은 끝까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으면서도 부담이 되고 싶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면서도 완전히 잊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바로 그 모순의 틈새에서 가장 깊어집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한 번 더 물어봐 주길 바라고 바쁘면 오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기다립니다. 이 모순을 결함으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다만 이 마음을 원망으로만 풀어내면 관계가 상하고 침묵으로만 묻어두면 내가 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단정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짧게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조용히 입을 열고 그래도 상대가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 밥상을 다시 차리는 힘.
그것이 나이가 가르쳐주는 사랑의 마지막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존중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외로운 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도 만들어집니다. 누군가 약속을 미뤘다고 해서 하루 전체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는 것,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 마음이 서늘하다고 해서 나 자신을 불쌍한 사람의 자리에 밀어 넣지 않는 것. 이런 작은 태도 하나하나가 노후의 존중을 이루는 벽돌입니다. 젊을 때는 존중이라는 것을 큰 성취나 타인의 인정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늦게 많은 것을 겪고 나서야 보니 존중은 조용한 저녁 밥상 위에도 내내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숟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식은 국을 한 번 더 데우고 오늘의 외로움을 원망이 아닌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작고 겸손한 태도 안에 존중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삶 전체가 쓸쓸함 일색으로만 물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내가 나와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는 마지막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남을 먼저 챙기느라 뒷전으로 밀어두었던 나 자신을 이제야 비로소 식탁 앞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는 시간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하지 못했던 말들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잘 보이려고만 했던 삶의 관성에서 한 발짝 물러나 내 평안에 필요한 거리와 경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혼자라는 말을 너무 차갑게만 듣지 마십시오. 혼자는 버려짐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다시 만나는 귀한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관계는 변할 것입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질 수도 있고 뜻밖의 인연이 따뜻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시기도 있을 것이고 친구가 먼저 안부를 물어오는 반가운 날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변화 앞에서 너무 크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삶의 무게중심을 조금 안쪽에 나 자신의 곁에 두어야 합니다. 사람을 밀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매달리지 않고 기다리되 무너지지 않고 서운하되 품위를 잃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라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 차린 밥상을 한 번, 두 번 정성스럽게 대하는 동안 놀라울 만큼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혼자 밥 먹는 시간이 길어질 때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더 붙잡는 기술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덜 버리는 태도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내가 나를 돌보고 누가 묻지 않아도 내 마음을 조용히 살피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뿌리를 내리면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더라도 당신을 함부로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당신은 아직 따뜻한 밥을 먹을 자격이 있고 단정한 하루를 보낼 자격이 있으며 조용한 노후 한가운데서도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오늘 저녁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 숟가락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